네, 오늘 아침에 외환노조 30주년 기념식에 가서 론스타 먹튀 막아야 된다 얘기하고 왔습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서울역으로 옮겨가서 KTX 사유화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앞선 후보들께서 이미 우리가 집권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생략할까 합니다. 특히 요즘 언론에서 우리 후보들의 토론을 보면서 뭐 차별성이 없어서 재미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보들 9명 모두 정책적으로 진보화됐고 또 온과 오프를 결합한 정당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고맙습니다. 네,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 8월에 오늘은 밀란이라 부르지만 내일은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건방진 구호를 내밀고 통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민주통합당이 건설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모인 그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전국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통합만 한 것이 아니라 혁신도 해냈습니다. 강령을 진보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 구조를 혁신해냈습니다. 당 대표 경선을 70% 시민 참여로 하면서 동시에 금년 4월 총선 후보 경선은 100% 시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야말로 40%에 달하는 이 무당파층과 함께 소통하면서 크게 뭉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SNS 혁명은 비단 우리나라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SNS 혁명으로 중동에서 독재 국가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적 열풍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탁월한 선택으로 2000년 이후 세계 최강의 IT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맙게도 성질까지 급해서 이 스마트폰 보급이 무려 2천만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바로 세계사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열풍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민주통합당은 세계 최초의 온과 오프를 결합한 정당입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저와 함께 통합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 통합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온 민주당 이인영 최고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제가 대표가 되면 저는 우선 우리 당 내부를 통합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저를 아들로 봐주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를 동생으로 봐주셨습니다. 거기에 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입각하지도 않았고 출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파로부터도 어떠한 정파적 입장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야권 통합운동을 벌였던 것이고 이제 통합이 된 지금은 우리 정당 안이 모두 다 융합할 수 있는 통합의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표 경선에 등록한 선거인단부터 저는 누적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4월 총선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고 싶다 의사를 밝히는 분들께는 투표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총선에 추가되고 또 12월 대선에 추가된다면 우리는 12월에 400만 500만 시민당원을 가진 커다란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4,500만 시민당원을 어떻게 우리 민주통합당 안에 느슨하게 묶어낼 것이냐. 이 기존의 오프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탑재하는 이 온오프 결합정당 자체를 제가 창안했고 제가 제안드렸으니까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서 정당 안에 안착시켜내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통합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역 대결 구도, 정치인 김대중은 지역 대결 구도의 최대 피해자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자 끝없이 도전하다가 당신 머리 깨져 세상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4월 총선에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하겠습니다. 2000년 노무현 의원이 당선이 확정적인 종로구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그 지역구입니다. 문재인, 김정길, 김영춘과 손잡고 이번에 부산에서 반드시 지역구도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대구에 도전하는 김부겸 의원께도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북을 통합하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문을 두드렸고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활짝 열어 제끼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닦으려 했던 이 남북관계, 이번 4월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는 즉시 우리는 민주통합당 대표단을 구성해서 북한을 방문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발전시켰던 남북관계 빠르게 회복하고 저 원컨대 다음 민주정부 5년 동안 남북 국가연합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기자분들께서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좋다, 문성근 좋다, 아무도 안 된다 그럴 때 끈기 있게 밀어 제껴서 결국 야권 통합해낸 거 평가한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됐는데 유권자들이 아직 모르시니까 그래 좋아, 대표를 새로운 얼굴로 확 바꿔서 새로운 느낌을 주자. 좋아, 그것까지 좋아. 근데 정치 경험이 너무 없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저 정당 경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70년대부터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정치 현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80년 광주가 피바다 됐을 때 김대중 등 내라는 모 사건 공판이 있었습니다. 사형이 예정돼 있었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녹음기도 필기도구도 허락하지 않을 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그냥 주구장창 공판정에 앉아서 그 한마디 한마디 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그 기록을 썼습니다. 그때같이 제 머리가 나쁜 것을 한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내가 한 줄만 더 기억해낸다면 김대중 선생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제 머리 쥐어뜯으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몸의 반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눈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몸이 반이 무너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6월에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국정조사권과 특검을 도입해서 BBK부터 밝혀내겠습니다. 일단 정봉주를 꺼냅시다. 중앙선관위 테러사건 완전히 밝혀내서 이명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임기가 단 하루가 남아도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서 총선에서 부산에서 지역구도를 넘어 총선 다수당 그리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